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TV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남성커트 연구원의 하상중입니다. 참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자주 찍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요번에 간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숏모이칸 머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머리라는 자체가 스타일링적으로는 모든 게 멋있지만 디테일에서 약간 좀 딸리는 게 미용의 경우고, 제가 남성 커트 전문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테일에서는 강하고 스타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늘 자부를 하거든요. 머리를 자른다는 거, 저는 썬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썬다라는 자체는 상당히 짜릿하고 미묘한 기분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균형을 만든다라는 거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모질과 모량과 모든 형태가 어우러져야 자연스러운 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미용에서는 대부분 데코레이션은 잘 되는데 디테일에서 조금 약하고, 이발에서는 디테일에서도 약하고 데코에서도 약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머리를 썰면서 머리 형태와 모양과 모질과 모량과 모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책까지도 만들어내고 지금 또 네 번째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숏모이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머리라는 거 형태만 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속 안에 있는 모류와 모량을 같이 보면서 머리를 흔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썰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머리라는 걸 맨 처음에 천정부와 측면부와 후두부와 네이프를 갈라놓고 보게 되다 보면 언제나 천정부와 측면부의 모양새는 사각형의 기조를 이뤄야 됩니다.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의 다른 점. 남자 머리는 그 모발의 길이가 10cm가 넘질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머리는 길기 때문에 20cm가 될 수도 있고 30cm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남자는 10cm가 넘어가게 되면 앞머리에서 10cm가 내려오면 눈까지 덮여가지고 답답한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옆머리에서 10cm가 넘어가게 되면 이어포인트에서 10cm가 내려가면 턱까지 내려오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프에서 10cm가 내려가면 어깨가 덮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뭐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좀 예술을 한다거나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하고 다니는데, 일반적인 논으로 직장인이나 아니면 회사원들이나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디자인 머리도 하고 댄디 머리, 뭐 투블럭 머리, 리젠트 머리 여러 가지 머리를 하고 모이칸도 합니다만 그게 한계가 10cm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10cm라는 거. 이 10cm 안에 있는 머리를 아우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천정부와 측면부와 후두부를 고르게 균형미가 있게 맞춰준다면 나중에 왁스를 발라서 스타일링을 내도 순식간에 빨리 나오고 모양이 빨리 잡히겠죠. 자, 이제 썰어 보겠는데요. 몰이라는 거, 일단은 기본 머리에서 이 잡아 올렸을 때 이 벌어지는 이 양이 거의 10cm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여기서 이 정도에서 잡아내기 마련인데요. 이 가위라는 게 그렇게 쉬운 머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연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많이 써봐서 아시겠지만은 선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고 모든 모양새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나 이중가위인데요. 이중가위는 절삭력이 5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시술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확실한 모양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건 수리 부분이 조금 어렵고 손으로 테크닉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해 놓고는 써는 데는 제일 재미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천정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량을 빼버리고 그 형태에서 모이칸의 형을 다 잡습니다. 그러면은 모량이 거의 한 50% 빠지면서 머리를 잘리기 수월하게 만들겠는데요. 모이칸을 잘라 주실 때에는 천정부를 잡았을 때
포인트 컷을 주어버리시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오른쪽 눈이를 잡을 때 사선으로 45도를 잡아가지고 포인트 컷을 넣어버립니다. 그 자르는 길이의 양은 모발에 따라서, 모질에 따라서 뭐 연모냐, 직모냐, 파상모냐에 따라 가지고 자르는 양을 정하시면 되겠는데, 모이칸의 형태는 가운데 부분이 산을 이루듯이, 지금 제 머리처럼 산을 이루듯이 살리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뒷부분의 모양새는 뒤에 요거 자르시면서 보시겠지만은 앞머리 부분은 언제나 균형미 있게 포인트를 줘도 끝에서 끝까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모이칸을 만들더라도 스타일이 빨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아까 전에 약간 좀 답답한 마음에서, 답답한 모습에서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이럴 때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오른쪽 눈이 부분은 45도로 잡아가지고 포인트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눈이도 포인트로 45도를 잡아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모양을 전체 천정부의 모양을 가볍게 만들어 놓고 이제 측면부를 들어가는데, 이때 측면부를 들어갈 때는 굳이 가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리깡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제 바리깡이 들어가는데 측면부는 굳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포인트를 잡을 필요보다 형태에 의해서 숏 모이칸이라 그랬으니까 이 모양새에서 그냥 바리깡으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구렛나루를 모양만 남길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형태만 남길 것이냐, 그리고 그냥 요 형태에서 모습에 맞춰가지고 짧게 할 것이라는데, 오늘은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듯이 숏 모이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빗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라인에 맞춰가지고 세운 상태에서 요 밑에 라인만 부드럽게 돌아가 버리면 이 라인 자체는 여기서 부드럽게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빗이 수평이 되면서 머리를 타원을 이루듯이, 기본적으로 바리깡을 할 때는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 형태에서는 타원을 그리듯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형태에서 잡아서 올리면서 요 자세에서 잡아가지고 이 빗의 흐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는 포물선이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타원형으로, 계란형으로 올라가면은 모이칸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일은 멋있는데 데코레이션은 되는데 디테일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라인이 모이칸이라면 잔잔하고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만들어지려면 이 밑에 라인이 단정하게 정돈이 돼줘야 디테일이 깨끗해지고요. 잘라놓고 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 약간 모여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를 색깔에 맞게 명암에 맞춰가지고 잘라줘야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끊어짐이 부드럽게 연결되듯이 만드는 게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스타일만 잘나고 밑에 머리는 잘 안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두껍게 만들고 거칠고 구렛나루는 모여가지고 형태만 모여있다 그러면은 모이칸을 잘라놔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스타일을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 뒤에서 이 타원형으로 다시 올라갈 때에는 이 돌아가는 이 머리카락 난 라인 따라 클리퍼 자체도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산뜻하게 연결되듯이 잘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요 밑에 부분만 클리퍼로 잔잔하게 돌려주면 요로 정도가 되면 요 밑부분은 벌써 끝났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붙여서 넘어갈 때 바리깡을 가지고 이 끝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어오는 라인, 살까지 보이는 데까지만 부드럽게 올리면서 연결해 가지고 따로 타원형으로 올라가 주시면 측면부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앞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형태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타원형으로 올려놓고, 잘라서 올려놓고 연결해서 맞춰서 올려주고,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타원형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모이칸을 해서 스타일을 해서 위로 세워놨을 때 형태가 자연스럽게 평행을 이루는 게 아니라 타원형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넘어가는 머리가 돼줘야 모이칸을 만들기가 쉬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넘어갈 때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이 보이는 부분까지만 바리깡을 산뜻하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밑부분이 연결되면서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이 돌아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또 살살살살 거리면서 모이칸은 뒷부분이 좀 남아야 되니까 뒷부분을 가마 부분을 약간 좀 디테일하게 놔두겠는데요. 요 상태에서 여기를 부드럽게 해서 여기 있는 명암의 색깔과 여기 있는 명암의 색깔이 같이 이루어지면 디테일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려 놔주면 요 부분과 요 부분과의 색깔은 거의 비슷하죠. 그럼 그 윗부분이 진하니까 같이 맞춰서 돌려주고 빛이 사선에 있을 때는 언제나 수평으로 이루어줘야 됩니다. 모든 물체는 수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기조로 바리깡이 올라가 줘야 되고요. 이렇게 사선적으로 들어갔을 때 밑에 디테일만 잡을 때에는 여기만 잡아주시면 되고 바리깡으로 처리를 해서 끊어서 가도 좋은데 그 부분을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두상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나가지고 그 형태를 맞춰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라인 따라 긁어내주면 이제 측면부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후두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잘린 부분과 안 잘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넘어주면서 뒷부분만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머리와 머리의 밝음과 어두움과 밝음, 그리고 어두움과 밝음을 보시면서 어두운 거는 머리카락이 조금 길다라는 얘기고요. 밝음은 머리가 조금 더 짧다라는 얘기니까 그 명암 처리가 맨 밑에 가면 점점 진해져야 되고 그리고 위에가 진하면 밑에가 점점 하얘져야 된다라는, 그래야 위와 아래와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태의 모양과 자르는 것과 그리고 바란스가 맞아줘야 모든 모양새가 잘 어우러지겠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밑에 부분이 디테일이 깨끗하게 돼주면 데코가 잘 됐는데 디테일이 안 되는 것보다 데코가 잘 돼도 디테일이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디테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준다면 머리라는 모양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죠. 모난 머리를 만들어 놨는데 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머리를 부드럽게 잘라 놓으면 사람 인상 자체가 부드럽게 변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자체가 수월할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울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머리를 자를 때 머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머리카락이 위에서 그냥 바로 아래로 내려온다면 좋은데 여기에서 모발은 분명히 우측으로 흘러내려가는 흘림머리라는 거죠. 그럼 이 머리를 자를 때 이 자세에서 그냥 올라가서 자르면은 이 머리는 절대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머리는 여기 자체에서 자를 때 이 부분에서 돌아서 올라가야 머리가 잘린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밀어 올리면은 이 머리는 밀려가 있기 때문에 잘리지 않는다는 형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머리라는 거는 자를 때 그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 있으면 이걸 제자리로 당겨 놓고 머리를 잘라 놓으시면 그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도구도 중요하고 이 콤이 머리를 자를 양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해 놓은 거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체의 머리를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 것까지 머리를 끊어짐이 생겨서 만드는 형태도 있겠지만 타고 흘러내리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들어 가지고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 자체가 머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뒷부분은 살려놨고 밑부분은 바리깡으로 잘라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 머리는 옆으로 흘러가니까 그냥 올라가면 안 잘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당겨주면서 내 쪽으로 당겨주면서 머리를 잘라내줍니다. 그러면서 밑에 것도 같이 연결해서 잘라주고 연결이 부드러워야 자르는 게 수월해지겠죠.
그럼 머리라는 자체가 윗부분의 머리카락과 중간 부분의 머리카락과 밑부분의 머리카락이 모류 자체가 전부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내려오지만 밑에 거는 흘러서 내려오고 여기는 아예 그냥 밑으로 흘러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머리에서 왜 안 잘리느냐? 잘랐는데 안 잘리고 남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머리끝 빗이 들어가가지고 이 머리를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잘리지 못했을 때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머리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머리카락이 타고 흘러내리듯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머리는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모순에 찬 듯한 빠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겠죠. 머리에서 흐름을 연결을 하듯이 지금 보시면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머리가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모량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진하다는 거는 좀 뭉쳐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안 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현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흐름이 평행처럼 같이 이루어져야 형태가 안정감이 생기죠. 머리를 자르다 보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이 화살표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언제나 머리를 연결하듯이 편안하게 이 비콤이라는 게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긁어 올리는 경향도 많은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리깡을 긁어서 올리면 밑에 모량의 안쪽에 있는 모발이 쓸려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으로 튕김 현상을 줍니다. 그래서 바리깡을 처리를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긁어 올리면 이 머리가 바로 밑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뻗치듯이 자라나기 때문에 밖으로 터지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 모발을 보호하면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모든 스타일의 머리는 길바닥에 다 있는데 길바닥에서 연구가 아니고 자르는 것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모질에 대한 습성을 전부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모발이라는 건 내려오는 그 자체가 대나무 이론이라 그래서 이렇게 잘렸을 때 모양과 이렇게 잘렸을 때 모양 그리고 이렇게 잘렸을 때 모양새가 다 틀린데 모발이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서 사선으로 잘렸을 때는 이 모발은 이렇게 자라나는 습성이 있고 이렇게 잘리면 이쪽으로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발이 이렇게 단면적으로 잘랐을 때는 모발이 터져가지고 큐티클에 손상이 와가지고 머리 끝이 뿌얘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그냥 갖다 미는 것보다는 약간의 곡선미를 띄면서 흔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발이 내려온 걸 위에서 긁어서 내리기 때문에 모발 자체를 자라날 때 아래로 내려오게끔 하는 현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게 다가 아니고 자르고 나서 2주가 있고 3주가 있고 그 뒤에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전부 다 자르는 거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그 모양새를 어떻게 틀어버린다든가 모발에 이 안정감을 생각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머리라는 거를 자르기 시작하면서 뭐 3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머리를 자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머리 위에는 12만 개에서 15만 개의 모발이 있는데 그걸 고르게 만든다는 작업이 과연 쉬운 작업일까요? 이 머리 자른다라는 게 쉽게 보면 단순한 머리가 아니고 상당히 고급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사람의 모양새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헤어스타일의 묘미인데 그거를 너무 본인들이 좀 폄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내 머리라는 마음으로 시술을 해주면 늘 제가 촬영을 할 때마다 늘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내 머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면 최소한 머리를 망치면서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 머리를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델이 돼 있다라면 과연 머리를 망치면서 머리를 자르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머리를 자르면서도 내 머리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뜨는 머리 많다 그러는데 저는 뜨는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머리에 균형미가 있으면 뜨는 머리는 전혀 생길 수가 없는데 뜬 손님 머리는 뜨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죠. 자, 머리를 자르면서 변명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거를 안 하게끔, 안 뜨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도 뭐 자르고 터는 거 짜는 방식에 대해서만 많이 털어봤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TV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짤 때 뜨는 머리가 없고 변명이라는 게 없고, 어떤 머리가 와도 3분 정도만 되면 뜨는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머리를 전부 다 가라앉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 써는 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모발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모발을 자르면서 그거를 제자리에서 끌어놓고 당길 수 있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 최소한의 내 머리라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안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냥 내 머리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술하기보다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차라리 내 머리라 그러면은 모양새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모발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측 면부와 후두부를 지나서 좌측 면부에 들어와 가지고 클리퍼 커트가 이제 끝이 나겠는데요. 빗이 들어가서 붙여서 상태에서 자를 것만 바로 세워주고 이것만 끊어주면 이 라인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요 라인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게 많아봐야만 1, 2mm 정도의 상간 차이인데, 머리는 먼저도 한번 촬영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머리는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렸는데 여기에서 2mm 정도 남아있는 모발을 끊어낼 수 있는 미세함과의 싸움으로 변질이 된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자르는데 여기에서 그냥 냅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1, 2mm만 골라서 자를 수 있는 미세함과의 싸움으로 변질이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라는 거 수월할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울 것 같은데 쉽고,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사람 중에 기본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천정부의 머리와 측면부의 머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뜨는 현상들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것만 끊어준다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안테나 조금 남아있는 걸 드로핑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내려준다면, 자, 천정부를 잡아놓고 측면부를 모일카 형태로 잡아놓고 이제 여기에서 남아있는 블런트 작업이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전에 봤듯이 그냥 뒤에서 모든 머리에 기준은 남자 머리는 10cm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 머리에서 이 머리의 포인트는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머리에서 정해지고요. 그리고 디자인 머리나 스타일 머리나 댄디컷 같은 경우에는 요 귀 앞에 구렛나루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머리가 위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고 앞머리냐 구렛나루냐가 기본 커트, 여러분들이 속칭 말하는 상고 컷이냐 쇼컷이냐 스포츠냐에 따라서는 앞머리에 포인트가 있고요. 댄디냐 스타일이냐 디자인이냐 연예인 커트냐의 모양은 이 구렛나루에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 두 가지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구렛나루를 살릴 것이냐 없앨 것이냐, 모양만 놔둘 것이냐 형태만 놔둘 것이냐, 여기에서 디테일에서 바뀝니다. 전체의 모양은 똑같은데 디테일에서 변화가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이중 가위로 머리를 숱을 잡으면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앞머리가 약간 좀 짧아지길 원한다면 이 상황에서 바로 잡아내서 블론트로 그냥 연결하듯이 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단 맨 위에 있는 짧아져 있는 머리카락을 맞춰가지고 손은 45도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블론트로 잘라버려도 되고 거기서 포인트로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포인트를 해도 끝과 끝까지 평행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사선에 있어도 사선으로 평행, 수직에 있어도 수평에 있어도 수평으로 머리 모양새가 평행을 이루어야 머리 모양새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여기에서 했을 때 머리를 잡아놓고 남았을 때 이제 모이칸에서는 이 앞머리가 좀 짧아져야 되니까 이 앞머리에서 잡아냈을 때 이 부분을 잡아서 끝머리와 끝머리가 평행을 이루게 만들면서 남아있는 걸 포인트로 없애줘 버립니다. 그럼 단면적으로 끊어지는 맛이 나오는데 이 옆에 것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끊어내주고,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 있는 머리에 잡아내는 방식은 앞부분으로 잡겠지만
좌측 눈 위에 있는 모발은 좌측으로 잡아당기는 게 맞고요. 우측 모발에 있는 모발은 우측으로 해서 부채꼴로 펼치듯이 머리를 잘라줘야 끝과 끝이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많이 빗어줄수록 좋고요. 머리를 빗어주면 빗어줄수록 머리 자체는 지금 이 머리가 여기가 있는데 이 머리가 제자리에 오면 여기에 와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머리는 모류라는 부분으로서 이 머리가 이렇게 흘러 넘어가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은 모류에 의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원래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발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류라는 게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 부분도 저도 모류 교정이라는 부분 가지고 먼저 번에 촬영을 했을 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모류를 잡아낸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 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앞머리는 앞으로 빼야 되고 좌측 눈 위에 있는 모발은 좌측으로 빼줘야 되고 좌측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눈 위에 모발은 좌측으로 빼줘서 부채꼴로 펼치듯이 잘라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좌측 눈 위에 있는 모발을 잡아 당기면서 내 쪽으로 평을 만들어서 끝과 끝 부분이 만지면서 요거를 평행으로 잘라주면 요 부분과 요 부분까지는 평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잔재주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남아있는 이 잔머리들을 정리를 해주고 편안하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모발이 없는 데는 훤해 보이고 모발이 있는 데는 무거워 보이죠. 이제 여기에서 모량 조절이 들어가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좌측과 우측의 모이칸 형태로 잘라놓고 갈아져 있는 거를 이제 무거운 길을 빼가지고 요 부분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연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류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원홈이나 반홈 가지고 모류 교정을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3홈이나 이 3홈이라는 이 틴닝 자체가 모류 교정에 최적화된 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모류 교정이라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빼는 건 모량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 넘어오는 걸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게 모류 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다시피 머리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죠. 이 부분의 모량을 일단은 빼고 그리고 모류를 잡아서 이 머리를 이렇게 내려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원홈은 절삭력이 25%에서 30%대가 되기 때문에 모량 조절을 하는 데는 맞지가 않습니다. 숱이 많은 사람들 수처리할 때는 원홈이나 반홈으로 처리를 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모발이 약간 좀 없는 숱이 속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모발에서는 절삭력이 15%대인 이 3홈 정도의 가위가 잘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위에서 끄집어 내리면서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대나무 이론이라 그랬는데 모발을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있는 거를 이 자체로 당겨 내려간다 그러면 모발이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 형식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면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게 이게 바로 모류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맞춰서 무거운 건 빼주고 무거운 거 빼주고 모류를 빼내면 아까 전에 여기서 내려오던 부분은 지금 여기 한 70% 정도가 여기가 있다가 지금 70%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요. 머리는 이 부분에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머리를 안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술을 해놓고 머리를 감으면 이 모발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류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긴 하지만 볼 수만 있다면 이 모발 자체를 흐름을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어떤 모양새를 띄었는가 이 속안의 걸 들여볼 수만 있다면 머리는 되게 수월해지겠죠. 자, 아까 전에 많이 흘러가던 모발이 지금 아까는 이렇게 넘어가 있던 건데 지금 내리면은 거의 한 7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숱이 없다라는 거 그냥 편안히 봐도 거기 화면상으로 봐도 분명히 여기에 숱이 없어가지고 속안이 훤히 보입니다. 모발이 없는데 숯가위를 집어넣어서 숯을 치기보다는 절삭력이 낮은 숯가위로 필요 부분만 넣어야 할 부분만 넣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부드럽겠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진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이거는 이제 두피의 현상입니다. 두피가 모여가지고 뭉쳐 있으니까 안으로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모발은 모여서 진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 머리를 원홈으로 들어가면 약간 뜯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3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모양새가 아까 이렇게 흘러내려간 걸 이거를 이쪽으로 당겨주면서 그 부분만 살살살 빼준다면, 자, 명암이 약간 바뀌었죠? 그러면서 요 부분에 모여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는 6개의 요철을 가지고 있는데 천정부에 1개 가지고 있고요. 측면부가 2개 가지고 있고요. 후두부가 1개 가지고 있고 귀 뒤에 1개가 있고 귀 뒤에 1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요철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도 훤하게 보이듯이 이거는 요철 부분입니다.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솟아 있는 부분. 솟아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두피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얘하고는 튀어나왔는데 여기도 요철 부분이니까요. 얘하고는 튀어나왔는데 얘 사이에는 두피가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이 3홈 정도로 되는 걸로 거기만 살살 가위 끝 부분으로 가위 찝듯이 그냥 살살 여기만 살살 빼준다 그러면 마차체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빼놓고 그 위에 부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를 때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 부분에 의해서만 필요한 것만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수술 치느라고 바쁘시죠. 수술 치는 개념은 그냥 집어넣고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잘리겠지만은 지금 현대에는 숱이 없기 때문에 수술 치는 개념보다는 숱을 골라내는 개념으로 써야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거를 자르면서 이런 부분을 고쳐서 만들어주고 이 형태에서 만들어서 전체 모양새를 이루어가지고 머리카락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잘라준다 그러면은 최소한 머리의 모양새를 아우르게끔 해주고 해가지고 모양새를 잡아가지고 아까 전에 포인트 넣고 이중가위로 잡아놓고 3홈으로 모류를 살짝 잡고 요 정도에서 머리 시술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용하시는 분들이 왁스 쓰는 방법은 뭐 모두 아시겠지만 왁스를 어느 정도의 양을 털어가지고 머리를 털듯이 흔들어 줍니다. 뒷머리까지 털어주시고 그냥 탈탈 털어서 머리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세우듯이 머리를 세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모아주시면은 그냥 모아서 틀어서 흔들어 주시면은 그리고 앞머리가 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손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밑에 머리는 붙여서 내려주고 뒷머리는 탈탈 털으셔가지고 약간 산을 이루듯이 그냥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가 있으면 뿌려주면 좋겠지만은 스프레이가 없어도 어차피 왁스는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아까 전에 머리를 모류 교정을 하지 않고 모량을 빼지 않았다면 이 머리가 절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늘 가르마를 갈라가지고 이쪽 머리는 내려와 있고 이쪽 머리는 이쪽으로 쳐져가지고 뭉쳐있던 머리를 빼버리고 그 형태를 같이 아우르게끔 만드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의 균형미만 자연스럽게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숏모이칸이 끝이 나겠죠. 그러면서 앞머리 살짝 만들어주시면 스타일에서는 머리를 어렵게 힘들고 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시술에서는 상쾌함과 시원함이 가져야 되는데 그 어느 때 보면은 자르다가 볼장 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는 자르다 볼장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형태라면 그 형태에 맞는 균형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머리를 자르는 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뭐 하나를 하겠는데 응용을 배우면은 본질인 기본적인 거는 어느새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본질은 균형미, 기본, 베이직 이게 기본의 바탕에 깔려 있으면 나중에 응용적인 부분은 저절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늘 얘기를 하지만 기본을 알고 계시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미용실에서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언제나 현장 교육이라는 부분과 이런 머리 기본을 베이직을 가르쳐주는 남성 커트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든 가고 실전 교육이라는 거 군부대 나가서 머리를 직접 자르면서 가르쳐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미용실을 운영을 하지도 않고요. 했다가 망했습니다만은 하지도 않고 저는 현장의 교육에 있고 언제나 교육 장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뒤에 있는 게 제가 하는 건데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이 뭔지 모르실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알고 싶은 현실적인 테크닉 부분,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또 가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위 수리나 판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위를 쓰지 못하는 가위를 재생시켜가지고 산뜻하게 새 가위처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교육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연장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몇십만 원짜리 가위도 수리를 잘못하면 그 가위를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머리라는 것도 연장도 좋아야겠지만 테크닉도 좋아야 되고 스킬적인 요소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술자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좋아야 기술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야 손님한테 해주는 서비스 자체가 틀려지겠죠. 언제나 뜯기는 거. 머리를 뜯기는지도 모르고 시술하는 디자이너들도 많고요. 기본도 모르고 요령에 의해서만 자르는 디자이너들도 많죠.